그럼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으로 나왔다. 지금 상당히 큰 뉴스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김경수 씨 풀어달라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이제 신청을 했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 전망하신 거예요? 예, 저는 보석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전 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생각했어요. 왜? 한번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다분히 정치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명도 사실은 여론 조작 또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불법 프로그램으로 선거를 개입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들이라서 조금 그래서 사법부에서 뭔가 이런 부담감 때문에 석방을 시키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강행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용감한 사법부다. 네. 부담에 불구하고 용감한 건지 겁나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 사실은 앞서 있었던 사건들의 그 징후를 보건데 저는 보석이 허가될 거라고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차문호 부장 판사께서 첫 공판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15분간 장황하게. 사실은 판사가 자기 의견을 첫 공판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의외였기는 했는데 그때 불허 사유가 없다면은 가능한 한 보석을 허가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미끼를 먼저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그 성창호 1심 판사님께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실 덫을 민주당이나 어떤 저 정권 쪽에서 권력 세력들이 놓았던 게 우리 이 차문호 부장 판사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에 의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이제 그 명단을 통보한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홍준표 대표가 했던 그 예측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MB가 보석으로 풀려날 때 고도의 이 정치적인 수책이었다. 그래서 MB를 풀어놓고 MB를 풀어줬으니 당연히 우리 착한 바둑이 김경수도 풀려나야 된다. 바둑이도 풀어주자. 라는 식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작전의 한 수가 먼저 그 이 수순에 의해서 놓여진 것 아니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차 부장 판사가 재판 시작하기 전에 웬만하면 보석으로 풀어준다. 뭐 보석이 했다. 그럼 미끼를 던졌던 이야기 있어요. 재밌어 미끼. 그러면 그 미끼를 물면 이제 걸려 죽는 겁니까? 그러면 실형 선고 되는 거예요. 미끼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먹고 죽어라.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좀 재밌는 게 이거 저는 이게 역전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심에 법정 구속을 시켰던 성창호 판사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정농단으로 기소가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 정부 여당의 압박이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1심에서 그 법정 구속이 된 이후에 민주당은 당대표와 또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내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법부가 많은 부담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70일 만에 성창호 판사는 이제 기소가 되었고 그 김경수 지사는 석방이 구속 석방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뭐 보석 석방, 뭐 불구속 재판이 뭐 우리 형사법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김경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우려하는 게 증거 인멸의 우려는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본인이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사법부를 뭐 상당히 크게 비난을 했었고 호통을 쳤어요. 아주. 그리고 본인이 강력하게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사법 이번에 그 2심 재판부에서 보석 허가하는 조건으로 드루킹과 연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경남 도지사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한다라든지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분의 보석은 그러니까
예측으로 저는 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지만은 네. 보석을 허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네. 보석이 되니까 이제 그 좀 진영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요? 네. 오늘 포털 사이드만 봐도 네. 그 메인 뉴스에 네. 경남에서는 네. 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 환영한다 이렇게 네. 나갔거든요. 경남에서는 예, 예. 그 내용 보니까 네. 공무원 노조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진영이 바뀐 거거든요. 이제 네. 보석 석방되면서 도정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네, 김경수 네. 지사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디루킹이나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사가 절대로 접촉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보좌진들도 있고 참모진들도 있는데 실제로 많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네. 달았죠. 보석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예, 2억을 이제 보증금을 걸고요. 네. 그 중에 1억은 현금으로 이제 내도록 하고 네. 그리고 드루킹과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창원의 거주지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창원이죠. 집 밖으로는 아니죠. 아, 창원입니까? 창원입니다. 예. 창원 밖으로 못 나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 창원 시내에서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청에는 도지사 갈 관사에 네. 도지사 사무실에 네. 민원인으로 들어오면 다 만날 수 있는 수 있는 거죠. MB는 전혀 그러지 못했죠. MB는 집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아, 집에다가 가족과 가족, 직계 가족 예. 외에는 만날 수 없게 했지 예. 않습니까? 예. 오, 또 좀 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진주에 그 큰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조항들 때문에 진주에 못 달려가서 유감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이요, 이제 예측 불가, 그다음에 신뢰 상실. 지금 우리 법원이 이런 사건에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면서 특히 이제 한국의 문제가 정치의 사법화인데 요즘은 또 사법의 정치화가, 그러니까 판사들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판결 나올 때마다 대체 저 판사는 어떤 성향이지 이제 이것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사법부의 신뢰 실추가 굉장히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뭐 사실은 차문호 부장 판사가 첫 공판에 입장 발표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네. 여기에 주심 판사는 이제 배석하시는 주심 네. 판사 김민기 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2월 달에 그 성창호 판사가 1심에서 구속을 했을 때 네. 민주당의 반응은 네. 뭐 이 사실은 정치 보복이다. 네. 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데 대한 사법부의 보복 아니냐라고 네. 얘기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또 돌아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면 네. 현명하고 불리하면 나쁜,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 풀려 나오면은 행보가 어떡하요? 지금 친문 그룹 이른바 뭐 달창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분들은 지금 진짜 환호하는 거죠. 황태자가 돌아왔다 이런 분위기죠,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오늘 그 많은 친문계 의원들도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를 네. 통해서 네. 그 사법부가 옳은 판단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쩔 땐 사법 욕하고 어쩔 때는 그러니까 입맛에 네. 맞으면 이제 네. 그 옹호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도정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잡는 그 구도는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현직 도지사인데 네. 도정에 복귀하는 게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보존, 이번에 정권 차원에서 어떤 사활이 걸렸던 네. 이슈가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경수 지사가 걸려 있는 이슈는 대선에서 불법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대선에서의 그 대통령의 이 당선의 정당성, 네. 정통성 문제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이슈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이것이 확산이 돼버렸을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뭐 대선 여론 조작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김경수 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뭐 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김경수 지사가 법정에 나가는데 수갑을 안 찬 채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 그 변희재 씨가 예, 나도 수갑 안 찰래. 예. 수갑차 하나 못 나가서 재판 거부를 했었죠. 네. 교정이든 아니면 사법부든 여러 곳에서 어쨌든 그 정권 차원에서 네. 압력을 가하고 시나리오를 해서 수순에 의해서 네. 김경수 구하기를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자, 정권 차원에서 뭐 김경수 씨를 어떻게 불러요? 뭐 바둑이. 왜 바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드루킹에서 너무, 예. 네. 드루킹에서 이제 그 김경수 지사를 호칭하는, 호칭하는 별명을 바둑이라고 했습니다. 바둑이었습니까? 텔레그램 내용 말씀하시죠. 네네, 바둑아 어서 오너라. 네, 바둑아 창원으로 돌아오거라. 우리 황태자가 귀국하셨다. 네.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르는 호칭인 줄 알았습니다. 아, 문재인 너무 대통령이요? 예뻐하시니까. 바둑아요. 네, 너무 예뻐하시니까. 제가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작고하신 다음에 불행한 일인 다음에 제가 그 집을 갔습니다. 네. 김해익 집을 갔더니 이제 우리 일행을 마주 그러니까 접대하는 순서가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현재 서열을 알게 됐어요. 이 정권 내 서열을 1. 문재인 당시 뭐 재단 비서실장인가 됐을까 뭐 사무총장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그 다음에 백원우 김경수 이 세 사람이 딱 접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김경수 씨의 느낌은 수행 비서 같은 느낌.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얼굴 착하게 생겨서 수행 비서 같은 느낌. 그 옆에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백원우는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착한 분 뭐 이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 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 정권 실세가 돼 있네. 예. 그때 좀 뭐 잘해보지 그러셨어요. 아, 영만 잔뜩 먹고 왔어요. 영만 잔뜩 먹고 왔죠. 예. 뭐 그때 한국당에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그거 뭐 화주택이라고 뭐 비난했다, 아방구를 했다면서 막 이게 아방구냐 쿠소리 치더라고요. 예, 저는 뭐 듣고 왔습니다. 뭐 싸움 뭐 합니까? 네. 자, 김경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론 재판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고 또 구속 수감돼서 재판 받는 거하고는 상황이 달라지죠. 어쨌든 논란이 많았던 보석 문제 석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한마디씩 예. 한마디씩 촌철살인. 예. 네, 한마디로 그냥 날려주십시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김경수 지사께서는 세옹지마라는 그 고사성어를 아실 겁니다. 세옹지마는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라는 그런 그 계속 이어진다라는 네. 어떤 그 고사성어인데 네. 좋은 일이 있으셨죠. 또 나쁜 일이 있으실 겁니다. 조심하시고 너무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한 그런데요. 경고를 뛰어넘어서 이 표현을 좀 안 쓰겠습니다. 경고를 뛰어넘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전정 유죄, 현정 무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전 정부는 유죄고요. 네. 현 정부 실세들은 무죄입니다. 전 정부는 유죄, 현 정부는 저기 무죄. 예. 그러나 세용 집안이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지금 뭐 그런 이야기 되네요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좀 압박을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압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법은 놔두십시오. 놔둬도 자기 알아서 하네 보니까 알아서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